안녕하세요, 배철수 유튜브입니다. 갤럭시 탭 A9 8.7인치 이제 롱텀 사용기라고 할 것도 없고요. 워낙 단순하게 사용을 해서 최초에 제품을 수령하고 터치 쪽에 살짝 문제가 있어서 센터에 다녀왔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서 또 한 번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후기는 결과는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초반에 어떤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에서 8인치대 제품이 잘 없죠. 출시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아마 잘 안 팔려서 그럴 텐데 이 제품 역시 이제 국내 정발은 안 했고요. 직구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4기가 램, 64기가 스토리지, 와이파이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했을 때 거의 20만원 정도의 이 제품을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한 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동일한 사양의 전화나 문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LTE 모델도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저는 이제 웹서핑 또는 OTT 영상 시청, 유튜브 이 정도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딱 그 정도 사용 용도로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은 아주 쾌적하게 빠릿하게 작동이 잘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분들도 사용하셔도 돼요. 와이파이 모델도 특이하게 이제 GPS가 달려 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내비게이션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테더링까지 걸면 귀찮으니까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분들은 LTE 모델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거 구매할 때는 약 20만원 정도의 와이파이 4기가 램 64기가 스토리지가 달린 모델을 구매했는데 지금 제가 구매한 지 한 석 달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시면 약 20만원 초반대면은 LTE 모델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화 문자까지 다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테더링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TE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8인치대 모델은 단순하죠. 이제 휴대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도 사용하고 있고 갤럭시 탭 S7 FE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서조차도 이게 8인치대 적당히 빠릿한 기기가 있으니까 그런 큰 모델들의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휴대용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저처럼 여러 대의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인치대의 그 편안함이 있습니다. 11인치 대 아이패드 프로를 이렇게 집안에서 웹서핑 같은 걸 하다가 보면 손이 좀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들고 있기 무거워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8인치 대 태블릿이 있으면은 집안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손이 자주 가는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작인 A7 라이트와 동일하게 이제 8.7인치 디스플레이에 FHD도 안 되는 HD급의 해상도의 액정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웹서핑 같은 거 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에 대한 불만족 같은 거는 크게 없습니다. 자동 밝기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가볍게 실내나 실외에서 사용하기 좋은 태블릿이에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원신 같은 거 제가 설치를 해봤거든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레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그도 프레임이 너무 뚝뚝 끊겨서 원활하게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요. 가벼운 캐주얼 게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저처럼 그냥 웹서핑, 영상 시청 용도로는 차고 넘칩니다. 스피커도 아래, 밑에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의 위치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영상 시청할 때 이렇게 잡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스피커가 가려지지 않는 그런 위치 선정도 좋고 앱 설치 같은 것도 되게 빠릿빠릿하고요. 헬리오 G99의 그 성능이 간단한 사용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카메라 달려 있는데 후면 800만, 전면이 몇이었더라. 아무튼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렇게 가려놓기도 했고요. 보안 때문에. 카메라 그냥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안 쓰잖아요. 한 손으로 딱 들기 좋고 제가 남자 손 치고 작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딱 잡고 사용하기 좋고 여자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제 AS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제품을 처음 수령했을 때부터 터치 오류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노크 온오프가 되는데 노크 온오프가 기민하게 작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한 10번 정도 하면은 거의 한 3번 정도 약 30% 정도 터치 온이 안 되는 증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네이버 뉴스를 주로 보는데 이렇게 특정 요 상단에 터치가 안 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태블릿 구매할 때 서비스로 받았던 강화 유리를 부착하니까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필름으로 바꿨는데도 역시나 같은 증상이, 동일한 증상이 있어서 구매하고 일주일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 환불의 기회가 남아 있었죠. 그때 센터에 갔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드웨어 테스트를 받았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규정대로라면은 하드웨어 테스트가 정상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서,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월드 워런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궁금했는데 1년 월드 워런티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는데, 사용을 하면서 한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원 UI가 6.0으로 한 단계 올라갔고요. 안드로이드도 13에서 14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같은 거,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거겠죠. 앞으로 한 두 번의 OS 업데이트가 더 있을 예정이고, 보안 업데이트도 꾸준히 될 테니까요. 아무튼 업데이트가 되면서 혹시나 이 터치 오류에 대한 게 수정이 됐을까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오류가 더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태블릿을 여러 대 사용해 봤기 때문에, 댓글에 어떤 분은 이게 기기가 너무 느려서 터치가 안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전에 이게 너무 빨리 터치를 해서 안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상당히 지금까지 저를 거쳐간 태블릿이 1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알거든요. A7 라이트에도 없던 터치 오류가 A9에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댓글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조금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이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좀 살짝 기기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한 석 달을 사용을 하다가 제 시간이 안 나서 미리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자, 결과는 지금 제 태블릿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화 유리가, 원래 처음 서비스로 받았던 강화 유리가 아까워서 잘 떼놨었거든요. 그래서 퐁퐁으로 잘 닦아서 말린 다음에 다시 부착을 해서, 그런데 기포가 있긴 합니다만, 강화 유리를 부착하고도 자주 발생하던 터치 오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쉽게 아니고요. 이게 왜 없어졌냐면은 기사분이 이제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하니까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드웨어 테스트를 했는데 역시나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역시나 교체가 안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기사분이 그 현장에서 테스트를 놓고 온오프를 테스트를 했는데, 다른 기기보다도 제가 구매한 이 기기가 유독 터치 온오프가 잘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교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이게 국내 B2B로도 출시된 걸로 아는데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직구 제품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태블릿 디스플레이를 무상으로 이제 교체를 받았습니다. 교체를 받고 지금처럼 강화 유리를 붙이지 않고 생으로 썼을 때 터치가 진짜 부들부들하고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코 온오프도 굉장히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비스로 받았던 그 액정 보호 필름 떼놨었거든요. 붙이니까 더 안 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퐁퐁으로 잘 닦아서 말린 다음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꿀팁은 아니고, 강화 유리 붙였다가 잘못 붙여서 뗐을 경우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퐁퐁으로 뒤에를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잘 말려서 먼지가 안 붙게 붙이면 다시 어느 정도 붙긴 합니다. 기포가 남아있긴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으로 썼을 때는 완전 다른 태블릿이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터치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기민하게 잘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강화 유리를 붙이니까 간혹 가다가 여전히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은 종특이 아닌가. 되도록이면 그냥 좀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생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과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센터에서 AS를 받으면서
물론 이제 두 번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방문했을 때 두 번째 좀 해결이 돼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런 제가 진짜 짜증날 정도로 불편했던 터치 오류는 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강화 유리를 붙이고도 이제 간혹 가다가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8인치대 삼성 태블릿이 잘 없죠. 그래서 아이플레이 미니 프로를 사기에는 스피커가 그게 워낙 똥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커스터마이징한 편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OS 업데이트도 받고 싶고 1년의 워런티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20만원 초반대에 LTE 모델도 구매 가능하니까요. 상당히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8인치대 국산 태블릿 생각하시면 선택의 폭이 없어요. A7 라이트는 지금 현 시점 기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이 제품 A9 8.7인치, 그리고 가격이 좀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저렴해졌기 때문에 꼭 LTE 모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